이 시간은 공부와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공부와 인생. 공부와 인생. 우리가 흔히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말은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모순이 있는 말입니다. 역사학자들이 20세기를 대단히 성공한 세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성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이 성공이다. 이 세 가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분야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갖추어진 나라를 소위 선진국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슈핑글러 같은 미래학자들은 서구의 몰락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결코 서구의 이 20세기 성공이라고 일컫는 이것이 성공이라고만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가지고 온 폐해가 뭐냐 하면 이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이게 물본주의로 갔습니다. 돈이면 물질 만능주의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에게 형이 상학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이 어떤 인문학의 쇠퇴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아주 앓고 있는, 이 병을 앓고 있는 곳이 이 나라들입니다. 오히려 제3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에 오히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 가치가 살아있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들이 오늘날 수치로 말하는 후진국입니다. 행복수치가 제일 낮은 나라가 OECD 국가들, 제일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의 문제는 어떠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 인간의 어떤 가치관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를 허약하게 합니다. 이 도덕과 윤리의 허약성은 어디에 와서 결정타를 맞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가정의 붕괴 혹은 가정의 해체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위기가 오늘날 이 사회의 위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 세계적인 하나의 이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 심각한 이 문제점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이게 20세기 100년 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20세기.
왜 그렇게 됐나? 교육은 정말 과거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으리만치 엄청난 교육의 양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20세기만큼 지적 호사를 누린 세기가 없습니다. 인류가 지적인 호사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문자의 발견과 더불어서 그 문자를 전하는 종이의 발명,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게 인쇄술의 발달이거든요. 그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지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지적 호사를 누리게 됐는데, 그런 지적 호사가 가장 아주 꽃을 피운 이 세기가 20세기예요. 우리가 하루에 접하는 정보의 양이 과거의 19세기 이전에는 평생 살아도 접할 수 없는 정보를 경험하는 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지식의 지적인 호사를 누리는 20세기인데, 그런데 왜 인류의 모든 문화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의 위기가 오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공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부가 뭡니까? 공부. 이 공부는 우리 일반적으로 국영수를 중심하고 많은 이 과목들이 있죠. 이 과목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과목들은 20세기 이전에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만약에 놓고 볼 때 100년 전에 지금 배우는 학문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배우는 영어, 물리, 화학, 생물, 이런 모든 학교의 과목이 100년 전에는 거의 하나도 없었던 학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갑자기 20세기에 우리 교육의 모든 장르를 자리 잡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것은 바로 산업화의 물결과 더불어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산업화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헤엄을 쳐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업화에 걸맞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능교육이에요. 영어 1어를 왜 해야 되느냐? 정치나 경제적으로 글로벌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국경의 개념이 정치적 개념이지, 경제나 문화에서는 국경의 개념 자체가 이미 없습니다. 이건 다분히 정치적 개념이죠. 과거에는 국경이라는 게 문화, 경제 모든 게 국경의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어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학문은 전부가 뭐예요? 여기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자, 나는 왜, 나는 어디서, 나는 어디로, 나는 어떻게 나에 대한 이 질문은 이게 바로 19세기 이전의 학문입니다. 19세기 이전의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의 내용은 다 나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를 찾아가는 나에 대한 확립이에요. 내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20세기의 이 교육의 패러다임은 뭐냐 하면 전부가 여기에 영어, 국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이 모든 학문의 장르는 뭐냐 하면 전부 다 나 외적인 것이다. 나 외적인 것.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공부를 해도 나에 대한 질문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에 대한 해답 역시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가 뭐예요?
전부가 산업화의 물결에 적응하기 위한 기능교육, 언어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가 닐 암스트롱을 태우고 달에 처음으로 착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많은 저명 인사들에게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다들 굉장히 이건 경이적이고 아주 놀라운 쾌거다, 인류의 쾌거다 이렇게 다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종정이실 거예요. 아마 청담 스님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청담 스님이 이건 굉장히 인류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다. 의외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은 저 우주 밖으로 멀리를 다 나가는 걸 대단하다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나가면 나갈수록 나는 나를 잃어버린다. 나를 잃어버린 문화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 속에 왜를 질문하면 냉장고는 왜, TV는 왜, 솥은 왜, 밥그릇은 왜, 선풍기는 왜, 전부 다 왜 하면 단답으로 대답이 돼요. 왜 선풍기가 있어야 되나? 왜 냉장고, 에어컨이 있어야 되나? 단답으로 대답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왜 하면, 너는 왜, 나는 왜 하면 사람들이 대답이 멍청해져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 자체가 없는 것이 오늘날 이거 교육이라. 그러니까 교육은 두 가지예요. 나 외적인 교육, 나 내적인 교육.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아니에요. 어느 것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어차피 산업화 사회가 되고 정보화 사회가 돼서 이 사회가 이렇게 편리해지는 것은 이건 인류의 복지고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외적인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외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20세기 동안 이 외적인 교육에 치중한 여기에 나머지 나를 잃어버리는 길을 가게 된 게 20세기다 이 말이에요. 나에 대한 교육을 잃어버렸다. 19세기까지는 뭐예요? 19세기까지는 이것이 아예 없고 이것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20세기에 나 외적인 기능 교육이 19세기에 인문학을 집어삼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는 철학과 자체가 없어요, 이제. 그냥 이수학문이야. 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교양 과목의 한 분야밖에 안 됐어요. 인문학 자체가 총체적으로 몰락해 버렸다. 왜? 대학을 가는 이유가 종국적으로 취직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여기서 뭐라고 했나? 공자님은 공부가 뭐냐? 지기지학이라. 자기를 아는 게 학문이고 노자 선생은 뭐라고 그러냐면 극기지학이다. 극기지학. 자기를 극복하고는 자기를 이기는 게 공부다.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냐? 성인지학이야. 성인지학. 성인이 되는 게 공부의 목적이다. 이 성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되는 게 공부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 되는 것. 아까 이야기했죠. 인격이라는 것. 인격이란 말이 뭐냐? 인간의 자격 이 말입니다. 인간의 자격. 다 자격을 가지고 하잖아요. 선생도 자격, 황금사도 자격, 국회의원도 자격.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들이 뭐냐면 일을 위한 자격이에요. 그 조직을 위한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이 공부를 해서 선생 됐지 사람 돼서 선생 된 게 아니다. 검사가 공부를 해서 검사 됐지 사람 돼서 검사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허약하다 이 말이야. 이 교육 자체가,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20세기, 21세기는 뭐 해야 되느냐? 21세기는 다시금 이 교육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 하이테크놀리지는 미래의 해답이 있어요. 자연과학은 그 해답이 더 미래에 있지만은 인간에 대한 해답은 과거를 주시해야 됩니다. 과거 공자, 맹자, 공맹의 사상과 석가, 예수 이분들의 사상을 주시해야 되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하는 게 뭐냐? 그래서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 인생이 공부다 이 말입니다.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인문학에 있어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 제 자리에서 제 사명을 잘 하는 것. 이게 뭐냐면 남자의 사명이 뭐냐면 아들, 딸, 그 다음에 아들, 남편,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딸의 여자의 세 가지 이름이 뭐냐? 여자의 세 가지 이름이 딸,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어머니. 이것이 이 포지션이 가장 중요한 자리다 이 말이에요. 선생은 시험처가 될 수 있어요. 사장은 돈 있으면 돼요.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면 돼요. 그런데 이 자리는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는 이름이야. 이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냐? 이것이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가정이 모든 것의 뿌리, 근본이에요. 근본. 모든 것에. 윤리의 뿌리고 도덕의 뿌리고 사회 질서의 뿌리예요. 사회 건강 지수가 가정의 윤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법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법치를 주장하죠. 치밀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는 것, 거기에 모든 사회적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법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법이 이 사회를 바르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에 가장 위기에 빠진 게 뭐예요? 이 가정이라 가정. 가정의 뿌리가 망가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 교육 이 모든 것은 전부가 이건 나무의 가지에 뿌리, 가지나 이파리에 불과한 거예요. 나무의 뿌리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그래서 20세기, 21세기는 다시금 인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인간의 교육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죠. 영어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수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오늘날 배우는 학문은 어떤 과목도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외적인 환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학문이죠. 그러니까 이 학문은 뭐냐? 수학의 목적이 없어요. 영어의 목적이 없어요. 그 목적이라는 건 철학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지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 사고력의 넓이를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것,
이 사고의 깊이를 더하고 사고의 넓이를 더하는 하나의 수단이 오늘날 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면, 이 외적인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의 사물을 두고도 넓게 깊게 볼 수 있는 안목, 그런 정서를 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인문학의 교육은 뭡니까? 인간이 되는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되는 교육.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살아야 하나? 나는 어디서 왔나? 나는 어디로 가나? 나에 대한 끝없는 질문과 해답이 인문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세기 교육이 이러한 한계점에 이제 봉착했다면 21세기는 다시금 과거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게 아니고 인생 자체가 공부다. 그 역할을 잘 하는 것, 이것이 공부의 꽃입니다. 아무리 이 외적인 공부를 잘 해서 사회적인 성공을 했다 치자. 사회적인 성공이 뭡니까? 소유와 지배거든요. 남보다 많이 갖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지배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건 성공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성공을 해도 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건 성공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윤리, 공부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